안녕하세요, 파이팀입니다. 오늘은 코어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어콘 주제는 뭐냐면 있잖아요. 1000개를 모으자. 자, 1000개를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1000개만 확보하면 그냥 뭐 시세도 볼 필요도 없고, 그게 1달러 가든지 100달러 가든지 1000달러 가든지, 뭐 지금은 3달러밖에 안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금액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뭐다? 1000개만 좀 확보해가지고 스태킹 하자. 그러고 뭐 코어코 이제 시세 보지 말자. 그냥 저 장롱에 쳐 넣어버리자. 그냥 1000개만 딱 해가지고 스태킹만 딱 해놓고 이자 놓으면 또 넣고 이자 놓으면 또 넣고 이렇게 한번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코어가 100% 상승이 돼가지고 충분히 부를 안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세가 좀 애매한데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되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마 저를 기울 수가 있어요. 1000개를 확보해 가지고 스테이킹 해 가지고 계속해서 복리이자로 하자. 그동안 코인이 뭐 몇 달러 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거 은근히 스트레스예요. 이런 스트레스는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시절 보고 뭐 시세 보고 하지만 우리 이제 형님들이나 누나들은 또 동상들은 뭐 이렇게 뭐 신경 쓰기 싫지 않습니까? 딱 1000개만 확보해가지고 딱 복리자만 하고 타면 됩니다. 그러면 이 1000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1000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 타임이 헷갈릴 겁니다. 야, 1000개 그래 파이티비 니 말대로 이거 1000개 이거 좀 그래 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느낌상 어느 정도 인정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언제 매수를 할 거냐? 여기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 형님들이나 누나나 동생분들을 위해서 1000개 매수 타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자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먼저 전체 그래프라든지 시세라든지 이런 느낌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한 흐름을 말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자님께서 형님 누나나 동생분께서 제 말을 듣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파이TV가 다 믿지는 않대. 파이TV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 볼 거냐면 저는 좀 MX식 맥스 거래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맥스 거래소가 솔직히 말해서 거래소 정말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단점이 뭐다? 업비트라고 연결이 잘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예 다 막힌 건 아닌데 소액은 가끔가다 돼요. 어쨌든 그런 단점만 있지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스 거래소 사용합니다. 맥스에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또 썰도 길었는데 썰 너무 길지 않았죠 오늘. 자, 이 맥스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 오시면 뭘 한번 보느냐면 첫 화면 보면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24시간 금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4시간 금액 요걸 눌러주세요. 24시간 금액 있고 토큰 있고 뭐 이렇게 랭킹 있고 있잖아요. 상승이 있고 24시간 금액 이게 뭐냐면 24시간 동안 이 거래소 내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고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순위가 랭킹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거래소마다 랭킹을 뭘로 보냐? 24시간 랭킹으로 거래소 랭킹을 봐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뭐 OKX도 마찬가지고 다 있는데 다른 데는 한글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보기가 힘든데 맥스는 있는 게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맥스는 랭킹 1위가 이제 비트코인이고 2위가 이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는 좀 들어가서 바이낸스 랭킹을 알아봤습니다. 바이낸스는 특이하게 베이비 도지코인이 랭킹 1위입니다. 와, 난 굉장히 놀랐어요. 이제 바이낸스를 확인하고 왔었는데, 바이낸스는 베이비도지가 랭킹 1위고, 여기서는 뭐죠? 10위권 안에, 여기는 베이비도지가 순위 못 들어갑니다. 당연히 바이낸스는 코가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랭킹 못 들어가죠. 그리고 대부분 거래소는 있잖아요. 대부분 비트코인이 랭킹 1위고, 이더가 대부분 2위입니다. 그 다음 3, 4위부터는 이제 최근에 뜨는 코인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는 보면, 도지 있고, 그 다음에 시바 있고 트론이 있고 그 다음에 코어도 보이죠. 코어가 6인가 정도 되죠. 6위 정도 되고 뭐죠 시바 코인이 9위 되고 도지가 4인가 그렇고 트론이 10위가 되죠. 근데 잘 보면 코어가 6등이에요. 6등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동안 보기에는 거래량이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1000개씩
뭐 만 개씩 던지는 분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몇백 개씩 거래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별로 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항상 24시간 그 거래 랭킹에는 항상 순위권, 5위권, 4위권, 3위권 항상 랭킹이 들어가 있었어요. 오픈하자마자, 개장하자마자. 맥스 거래소 내에서는 코어가 항상 랭킹이 들어간다는 거. 쉽게 말해서 거래소 효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돈 벌어주는 애들이야. 최고로 돈 벌어주는 애들. 그러니까 24시 랭킹이 거래소에도 돈 벌어주는 랭킹 순인데 6등이라는 거예요. 시바보다 높고, 뭐, 예를 들어, 뭐, 도지보다는 조금 낮지만, 트럼보다 훨씬 높고. 그러니까 아까 바이낸스는 뭐다? 바이낸스 1등이 뭐다? 베이비 도지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아마 곧 베이비 도지코인을 상장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넘어가고요. 베이비 도지 이야기 하면 되고 어쨌든 코어가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매수 타임을 보는데 너 뜬금없이 이걸 왜 보여주느냐 이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베이스 바탕이에요. 지금 코어를 그렇게 거래소에 상장했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거 단가가 너무 약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거래량도 얼마 없고 이것 이렇게 쉽게 말해 돈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랭킹이 굉장히 높게 잡아져 있다는 거죠. 전체 시가총액의 순위는 엄청 떨어집니다. 2000등이에요. 2000등. 그 한번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 코어코인이 시가총액으로 보면 전체 코인 중에 2000등이에요. 2000등. 2000몇 등이 2000등이 물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거죠, 지금. 아시겠죠? 이거 물량이 얼마 안 풀린 상태에서 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낮은 거고, 곧 이제 치고 올라오겠죠? 그렇게 막, 예전에는 이제 시바코인 같은 경우도 몇천 등에서 13등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10위권 안에 들어가죠. 시바코인 10위권 안에 들어갔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도지는 막 몇 등 아예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부터 많이 쫓아가고 지금 10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70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점점점 우리 코어코인도 이런 거래량이 활발한 걸로 봤을 때는 금방 시가총액도 따라온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가치가 너무 평가가 저하되어 있다는 거죠. 능력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그냥 이 지표로서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나 인지도나 이런 것 따라가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곧 따라잡을 거니까 시세는 지금 3달러에 훨씬 더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그래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프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 딱 들어오면 지금 이제 3달러입니다. 3달러. 3달러인데 저는 웬만하면 15분봉으로 많이 봐요. 15분봉이 뭐 길게 보나 낮게 보나 15분봉이 한 칸이 15분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몇 센치만 치면 이게 1시간 봉이거든요. 그래서 15분봉이 이 흐름을 이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15분봉 위주로 보고요. 일단은 이제 전체 흐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흐름을 먼저 봐야 될 텐데 쭉 앞으로 가볼게요. 쭉 앞으로 최초에 이제 처음으로 코가 탄생한 날로 갈게요. 쭉 당겨 볼게요. 이게 코가 탄생한 날입니다. 탄생한 날인데 처음에 탄생하자마자 바로 30달러를 찍었죠. 예. 저때 이때 물렸습니다. 저도 이때 안 물렸어요. 저는 20달러에 물려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단가를 3달러대로 떨어뜨려 놨는데 지금 계속 이 평단가를 좀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평단계 떨어뜨려 놓는다. 오늘은 그것보다도 세번 안 되는데 이제 1000개 매수 타임을 이야기하려면은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프 먼저 볼게요. 이제 3달러, 그러니까 30달러 한번 찍고, 그 다음 딱 볼게요. 바로 5달러 찍죠. 바로 5달러 찍죠. 15분봉으로. 그럼 한 3시간 정도, 이 느낌이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되죠. 이 폭이 보면 15분봉으로 봤을 때는 있잖아요. 요 밑에 한 느낌상 이 핸드폰 화면에서 한 3, 4cm 정도가, 3cm 정도가 뭐냐면 이게 한 1cm당 1cm당 1시간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주기로 약간 움직이는 기운이 있어요. 이게 끝까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3시간마다 약간 흐름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딱 상장 때리자마자 30달러는 무시하고요. 바로 5달러부터 출발했다 보면 맞습니다. 5달러부터 출발했다고 보면 맞고, 바로 3시간 내내 떨어지죠? 몇 달러까지 되면 4달러까지 떨어뜨립니다. 1달러를 3시간 만에 1달러를 떨어뜨립니다. 4달러까지 떨어뜨리죠. 밑에 보면, 이 그래프 밑에 보면은 밑에 쪼개난 그래프 있죠. 이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밑에 거래량이 보인다는 것은 거래량이 2cm, 거래량 두께에 비해서 차지한 양 보면 초반에는 꽉 찼죠. 거래량 엄청 많았다는 거고, 이게 3시간 동안 거래량이 쭉 줄었다는 이야기죠. 거래량이 줄면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어쨌든 거래량은 꽤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무슨 말씀드릴 건 뭐냐면 3시간 주기로 약간 움직이는 거 잘 보셔야 돼. 3시간 지나면 4달러 떨어지죠. 또 3시간 동안 행보했다가 3시간 지나니까 또 팍 치고 올라가죠. 그죠? 그럼 5달러 가까이 올라갑니다. 또 3시간 정도 행보합니다. 3시간 정도 행보합니다. 또 3시간 정도 지나니까 또 팍 떨어지죠. 또 4달러로 또 떨어지죠. 이제 4.2달러 떨어졌습니다. 또 행보하죠. 요 밑에 그래프 밑에 또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까지 초창기 때 했으니까 막 코가 탄생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거래량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딱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되겠죠? 3시간 정도 싹 지나니까 또 살짝 또 올라가죠? 살짝 또 올라가는 그래프가 생깁니다. 또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자, 이게 이제 그래프가 좀 움직여서 그러는데, 자, 3시간 정도 지나니까 또 올라가고, 3시간 정도 지나니까 또 내려오고, 또 3시간 정도 지나니까 또 올라가고, 3시간 정도 지나니까 또 내려가고, 3시간 정도 올라가고, 느낌에 이게 이제 3시간 주기랑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시간 주기랑 비슷해요. 근데 그 밑에 그래프를 보세요, 또. 그래프를 보면 보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틀 전쯤에 갑자기 크게 한번 떨어뜨리는 게 노죠. 오고. 첫 번째 밑에 보세요. 이 거래량이 보면 이때가 이제 4.6달러 때였습니다. 이제 4.1달러에서 4.9달러까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처음 오픈하고 3시간 주기로. 그때까지 거래량이 좀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때부터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밑에 거래량 그래프를 보세요. 전멸이죠. 거래량 전멸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거래량 전멸이죠. 그럴 때 갑자기 딱 파란봉 하나만 달랑 있는 거죠. 이때가 뭐냐? 유일하게 몇만 개씩 던졌을 때입니다. 뭐 세력들이 던졌습니다. 거래소일 수도 있고 내부자일 수도 있고 개발자일 수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작용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개발자가 많이 던졌다고 봅니다. 거래소보다는 개발자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 거래소가 뭐 몇십만 개, 몇만 개 던질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거래소는.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료 코인이 원래는 무였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가치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 개발자 같은 경우는 몇백만 개씩 받았어요. 우리처럼 뭐 1000개, 2000개가 뭐 엄청난 고래가 아니에요. 걔네들 몇백만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10%만 정리해도 백만 개, 200만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중에 일부를 살짝 던져서 새우깡 바꿔먹었다고 보면 돼요. 약간 일부 현금화 시키는 겁니다. 몇만 개씩 던져가지고 몇만 개씩만 던져도 어딥니까? 몇십억이에요. 그 돈이. 예? 몇십만 개 뭐 던져 몇십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몇십억 정도만 확보하는 건데, 느낌에. 아시겠죠? 그래서 뭐 거래소보다는 내부자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 중에 기여자 확률이 더 높다. 기여자 15%가 다 짜게져서 흩어졌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여자 15%가 전체 물량에서 지갑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 거래소보다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팍 떨어뜨렸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또 거래량이 전혀 없는데 또 팍 떨어뜨렸잖아요. 이때도 역시 몇만 개씩 누가 던졌어요. 몇만 개씩. 순간적으로. 코어를 개인이 몇만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있는데 그 사람들이 25%밖에 못 받았을 테니까 몇만 개가 없죠. 그러니까 채굴자 중에서는 이렇게 던진 사람이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요때 던졌던 사람은 절대 채굴자는 아니다. 그러면 거래소 아니면 내부자 아니면 개발자 아니면 그죠? 기여자 중에 다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래소라고 보는데 저는 거래소라고 안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부자입니다. 내부자가 새우깡 바꿔먹는 돈을 던졌다. 그러고 우리 이제 개발진들 같은 경우 뭐냐면 우리 경영진 같은 경우는 뭐냐면 10% 재단 물량을 하나도 손 안 댔어요. 왜 그냥 9.98%랑 10% 손 안 대잖아요. 기여자 물량에도 손 댔다니까요. 기여자 물량이 장난치는 물량이에요. 제가 기여자 물량이 장난치는 물량이라고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개인이 이렇게 몇만 개, 몇백만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개발자들이 새우깡 바꿔먹는 돈 몇십억씩 챙겼다고 보면 됩니다. 몇십억씩 개발 비용 챙겼다고 보면 되죠. 그래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5%도 안 풀었을 거야, 아마.
내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5%도 그 정도 풀어도 걔네들은 몇십억씩 챙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단에서 물량을 개발자 물량인데 15%나 줬기 때문에. 그럼 개발자들이 100명, 200명, 300명, 몇천 명이겠어요? 15% 물량이면 그 엄청난 물량인데 아시겠죠? 그 개발자들한테 소수의 개발자가 15%나 가져갔기 때문에 물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떨어뜨립니다. 이것도 주기가 뭐다? 3시간 주기입니다. 3시간 주기로 빵 밑에 거래량 없는데 또 던지죠. 자, 거래량 없는데 또 던지죠. 3번 연속 떨어뜨립니다. 이게 시간이 어떠냐면 저녁 11시부터 저녁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딱 저녁 11시 새벽 6시까지 4.6달러에서 2.5달러까지 떨어뜨립니다. 이때가 큰 사건 떨어졌죠. 완전 이때가 멘붕 왔었어요. 거래량 밑에 절벽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가 폭풍 전야거든요. 모든 거래를 보면 거래량 없을 때가 폭풍 전야입니다. 거래량 없이 쭉 가면은 행보를 거래량 하나도 없이 쭉 가잖아. 이때가 어떻게 일정되냐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폭풍 전야입니다. 모든 코인이 그렇습니다. 모든 코인들이 코만 그런 게 아니고 이때는 거래량을 아예 떨어뜨린 거죠. 내부자들이 떨어뜨려 가지고 이거 왜 시세를 왜 떨어뜨리냐? 그게 아니죠. 지금 행보했을 때 잘 봤을 때 5달러 정도 했을 때 이때 현금화 하는 거예요. 현금화. 일부 현금화 하는 거예요. 일부 현금화. 그러고 2.5달러에서 왜 멈췄느냐? 더 이상 떨어뜨리는 거 자기도 싫은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지는 거 자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2.5달러에서 끝낸 겁니다. 2.5에서 끝내고 더 이상 내부자들이 몇십만 개, 몇만 개 이런 걸 다시는 안 나타나면 이 이유로 만 단위가 딱 한 번 떨어지는데 언제든지 설명드릴게요. 그 이후로부터 만 단위 이상은 안 떨어지고 1000단위는 놓아도 만 단위 이자부터 안 놓습니다. 이때부터 개인들이 받아치기 시작합니다. 2.5달러까지 떨어지니까 개인들은 엄청 받는 거죠. 와 싸다 하고 개인들이 엄청 다 챙깁니다. 이거 다 개인 물량이죠. 이제 개인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쭉쭉 올려쳤죠. 또 3시간 봉으로 올라가죠. 3시간 봉으로 올라갑니다. 3시간 봉 올라타죠. 일정적으로 받았는데 그 위로 또 행보타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개인이 보기에도 한번 올라타고 나서 엄청난 실망감이 있는 거죠. 이게 실망감이. 응? 그러니까 이게 2.5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완전 멘붕 왔다니까. 저도 멘붕 왔고 이거 와 1.5달러 가는 거 아니야? 더 떨어뜨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개인들이 3달러 가까이 올려놓고 2.8달러, 2.9달러로 계속 행보합니다. 일단은 2.5달러에서 많이 사갖고 3.9달러까지, 2.9달러까지 올려놓고요. 그때부터 또 거래량 없습니다. 밑에 보면 밑에 거래량 없죠? 밑에 거래량 없죠? 거래량 없는데 보죠? 파란 봉 하나가 땅땅땅 3개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딱 보이죠? 또 역시 파란 봉 땅땅땅 할 때, 요때는 10,000개씩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10,000개, 20,000개, 30,000개. 15분 분봉에 10만 개씩 하나씩 떨어진 게 시작했어요. 이때 땅땅땅 3번 떨어뜨렸어요. 요때도 이제 부분 세력이 왔다고 보죠. 또 3달러 되니까 또 찔끔찔끔 또 팔아먹은 거죠. 또 팔아먹은 거죠. 그러고 다시 한번 3달러 가까이서 쭉 올려줍니다. 요때 이후에는 크게 던지는 물량이 없었고요. 이때 딱 조용하는데 요때 다시 또 엄청 떨어뜨렸죠. 요때는 10,000단위 이상 또 조금씩 물리나. 예전처럼 뭐 엄청나게 던지는 게 아니고요. 또 한번 또 3달러 가니까 또 떨어뜨리죠. 이게 주기 잘 보시면 3시간 주기 때마다 이거 올라오면 내부자들 빵빵빵 현금화 시킨다고 빵빵 떨어뜨리고 개인들이 물량 받아주고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개발자들이나 내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물량이 일부 현금화 시키는 물량을 지금 우리가 받아주는 그래프로 보면 맞습니다. 받아주는 그래프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부터는 이제 개인 거래량이 이제 쭉쭉쭉 밑에 그래프 개인 거래량 엄청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3달러 물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3달러 물량을 유지하고 있죠. 또 이러다가 또 한번 빵 또 떨어뜨리죠. 그죠? 또 그러니까 좀 올라가고 하면은 딱 떨어뜨리고 그러면 개인들이 또 받아치고 올라면 또 빵 떨어뜨리고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죠. 또 개인이 또 받아치고 올려놓으면 또 빵 떨어뜨리고 또 빵 떨어뜨리고 또 개인이 또 올리치고 나면 또 빵 떨어뜨리고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어. 계속 이 작업을 계속 또 이 그래프 잘 보시면 알겠죠. 밑에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 절벽이에요. 파란 봉 길게 하나 있다는 거 또 이것도 몇만 개 몇십만 개 또 수직적으로 떨어뜨려 갖고 가격 팍 떨어뜨리고 밑에 거래량 없는데 쭉 올라갔던 거는 개인 물량들이 거래량 없이 쭉 올라갔다. 개인들이 다 치고 올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 다시 치고 올리고 또 올라가고 있다. 3시간 동안 또 변함없다. 또 내려가고 있다. 또 올라가고 있다. 지금은 마지막 단계 2단계입니다. 자, 2단계 또 3.5달러 있죠? 그럼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빵식이 온다는 거죠.
이제 좀 빵 시기가 찾아올 때가 됐다는 거죠. 전체 그래프를 다 보면 이제 아시겠죠. 그럼 밑에 거래량이 밑에 많죠. 거래량이 이때 많죠. 이러면 거래량이 많으니까 이 행보 기간이 좀 더 길게 갈 수가 있어요. 밑에 거래량이 많으니까 이 3달러 행보가 좀 더 길다는 거죠. 밑에 거래량도 없이 행보 타고 3달러 이상 유지했을 때는 곧 한번 빵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수 타임을 어째 봐야 되냐면 지금 전체 보면 2.5달러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들도 떨어뜨릴 때 빵빵 떨어뜨릴 때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건지 2.5달러 밑으로 안 떨어지니까 우리 매수 타임을 언제 봐야 된다? 2.7달러 정도에서 매수 타임을 잡으면 됩니다. 2.7달러 정도에서 매수 타임을 잡고 이렇게 한번 빵 떨어졌을 때. 그러나 나는 그 매수 타임 잡기가 너무 힘들다면 지금 3달러에서 매수 타임 잡아도 돼요. 한 2.9달러에서 매수 타임 잡아도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이게 좀 행보 좀 타다가 보면 이제 팡 떨어뜨릴 텐데 그때 그 시점에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매수 타임을 그때 잡으셔가지고 1000개를 확보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3시간 주기로 팡 떨어뜨리고 올려주고 팡 떨어뜨리고 올려주고 팡 떨어뜨리고 올려주고 이런 시제를 갈 거냐? 이래 될 거냐면은 이거 가장 크게 이게 없어지려고 그러면 먼저 이제 큰 뭐 이슈가 나타나야 돼요. 큰 이슈가 나타나요. 그래야지 이게 이 3달러 벽도 깨지고 더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에 너무 세게 5달러 가까이 4.9달러 5달러 했던 거를 너무 세게 반나절 만에 2달러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때 충격이 커가지고 4달러 5달러까지 다시 올라오지는 못하고 3달러에서 충격파 때문에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자기네들도 4.5달러를 2.5달러까지 2달러까지 너무 빨리빨리 떨어뜨렸어요. 반나절 만에 9시간 만에 저녁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9시간 만에 그렇게 떨어뜨리는 게 그때 충격파 때문에 3달러에서 더 이상 회복 못하는 건데, 그러면 이 회복하는 방법은 뭐 큰 이슈가 나야 돼요. 큰 이슈가 나요. 우리 코인이 재단 발표에서 가장 큰 발표가 뭐냐면 비트코인 해시 작업을 우리한테 이름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거든요. 재단에서도 비트코인 해시 작업자가 우리 코어코인으로 넘어온다. 이게 얼마 안 남았다. 지금은 안 들어왔잖아요. 사람들이 뭐 코어코인이 비트코인하고 뭐 합친다든지 뻥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애들은. 근데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해시 작업이 코어코인 합쳐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에 합쳐지고 코어코인이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공유해서 같이 쓴다더라 이런 소문만 좀 퍼지게 되면 이게 이슈 중에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소문도 빨리 퍼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3달러 벽을 깨진다고 봐야 되고, 그때쯤 돼가지고 우리 생태계에 있는 쫄따구들 코인들이 있잖아요. 쫄따구들 코인들. 뭐 그런 코인들은 지금 그런 코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뭐 뜨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도 원래 이름 없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쫄따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큰 기업들이 코어하고 매칭해갖고 우리는 코어코인을 통화로 쓰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든지 세계 인류 기업들이 코어를 합친다든지 이런 게 이슈가 한 번씩 뜬다든지. 그 다음에 코어가 이제 비전 발표했을 때 이제 그 생태계 에어드랍 하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거래소에 이제 바이낸스나 업비트나 이런 이슈 작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위에 레이어 1 코인이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고 맨넷이 있는 정식 코인입니다. 우리는 토큰이 아니고 정식 코인이기 때문에 맨넷이 있는 코인이 지금 3달러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맨넷이 있는 코인들은 이 정도 저평가될 수 없고 곧 상향 평준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으니까 너무 시간 끌다 보고 만약에 비트코인 해시 작업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큰 이슈가 한번 뭐 콜라보 형성이 돼가지고 갑자기 뜨면 갑자기 팍 올라갈 시점이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런 현상은 안 생길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린 지금 이게 행보 타임 봤잖아. 3시간 주기로 팡팡팡 떨어지는 거 아까 쭉 설명드렸잖아요. 제 예상은 이제 또 이렇게 또 팡 떨어뜨립니다. 또 그때 한번 또 매수 타임을 잡아가지고 1000개를 확보하자는 이야기죠. 1000개를 확보해놓고 이제 뭐 있잖아요. 이거 스케이팅만 하는 거죠. 스케이팅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자 복리만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시세 변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그냥 나는 이제 1000개 있다. 뭐 코어코인이 뭐 몇 달러 하더라. 그런 거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냥. 그러고 2년 내내 우리 또 스태킹하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모은 물량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스케이팅 해야 되고. 그러고 또 너무 많은 돈을 100만 원 이상 만약에 하게 되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좀 해봤어요. 좀 3달러 정도 봤을 때 코어코인이 하나도 없다고 쳤을 때
1000개 확보하는데 360만 원 정도 듭니다. 360만 원 정도 들던데, 근데 만약에 한 100개 정도 있다 칠게. 보통 100개가 많으니까 이제 900개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300만 원, 300만 원 약간 넘는 돈이 320만 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개 확보하는데 지금 3달러 기준일 때 그렇고요. 2007달러, 2006달러, 2005달러 한번 떨어진다 치면 그때 확보하게 되면 300만 원도 안 듭니다. 자기가 100개 갖고 있다고 치면은요. 그러면 300만 원 미만으로 내가 100개 갖고 있다 치고 또 내가 900개를 사가지고 1000개를 만든다 치면은, 그러니까 9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스케이팅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복리를 했을 때 2년 지났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투자 중에 제일 투자를 잘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코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전이 있다고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더 늦기 전에 이게 1000달러, 그러니까 1000개 매수 타임을 잘 잡으셔가지고 한번 실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1000개를 예전에는 10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완전 고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300만 원 정도 있으면 다 고래가 될 수 있는 시절이고, 또 이 시절을 언제까지 풀어줄지 모르고, 이 코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빨리 물량을 확보하고 하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1000개 확보를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000개 확보 시즌은 아마 오늘이 가장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번 이슈가 타가지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콜라보 형성이나 비트코인 해시가 들어오고 3달러 벽쪽 만나기 갑자기 우상향으로 쫙 그래프 올라가는 그래프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아이고 매수 타임을 놓쳤네 이런단 말이에요. 아직은 매수 타임 기회가 있으니까 매수 타임 결정을 잘 하셔가지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코인이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가장 저평가돼 있지만은 우리 구독자님이나 우리 형님이나 누나들이나 그다음에 분들이 아마 1000개 정도만 확보하셔가지고 잘 스테이킹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그 이자만 받아먹고 우리 이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1000개 했을 때, 그냥 만약에 이제 코어가 우리가 늘 생각했던 뭐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시절이 꼭 온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1000개 정도 확보하시고 우리 코인이 한번 개당 5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그 시절을 잡아갈 때쯤 되면은 이자만 받고도 1000개까지 있기 때문에, 1000개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를 들어 1000개만 확보하면 하루가 만약에 하나가 2개가 나온다 칠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코어 값이 50만원 100만원 형성이 돼버리면 그 값만 해도 하루에 이자만 해도 몇백씩 될 수가 있는 그런 시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값이 또 비싸지게 되면 그때는 스케이팅 하고 싶어도 사람이 사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1000개 확보 시절이 굉장히 좋은 시절이다. 그래서 좀 코어가 이렇게 값이 낮게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개수가 많이 없는 우리들한테 이게 더 축복일 수가 있다. 오히려 안 좋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죠. 코어를 어느 정도 탑볼을 많이 했던 사람은 코어가 이렇게 낮게 형성되면 오히려 더 좋은 게 없었고요. 우리 구독자님이나 행님들이나 누나들한테는 이게 더 좋은 기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훨씬 더 좋은 기회니까 이 기회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